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첫 수업 시간이죠. 오늘은 역사를 왜 배울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역사 교육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저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연예계 스타들의 역사회식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상님들,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얘들아, 이렇게 헤쳐나가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양새예요. 독일에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역사가 오늘날 자신의 상황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이게 우리가 앞으로 헬조선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해분조선에서 살아갈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멋진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카라는 인물이 역사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를 살필 수밖에 없고, 현재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야 되는 역사라는 과목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부분이죠. 대화. 그렇다면 대화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두 개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잠깐 볼까요?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이죠.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국제사회를 어떤 식으로 재편할 것인가를 두고 각국의 수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있고요. 외무장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장관도 있습니다. 전쟁이 수행되는 과정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을 면밀히 보면 일단 백인들이죠. 남성들입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50대 이상의 성인들이죠. 자, 그리고 반대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Peace,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전쟁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세계대전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의 장면들이 전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였다면 뒤의 대화는
어떻게 하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했었던 거죠. 드디어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일한 시기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탐구하고 배울 때 첫 번째 장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까요? 두 번째 장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앞에 장면의 목소리를 많이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자, 그리고 소외된 소수자들,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삶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겠죠. 역사는 끊임없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능한 귀 기울인 채 들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자, 우리의 역사 수업은 더 많은 사람들, 더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들으면서 역사라는 이름의 목소리가 더 의미 있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배워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왜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역사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사실과 기록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는 사실과 관점으로 나뉘어진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과 관점이 모여서 한 개인에게는 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하나일까요? 쉽게 답하기가 힘들겠죠.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 고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라쇼몽 아래 스님과 나무꾼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비를 피해 이 앞을 지나가던 하인이 그들의 이야기, 즉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흘 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무라이의 시체를 발견했다. 사무라이의 칼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여자의 모자, 사무라이의 모자, 시체 옆에 있던 새끼줄, 그리고 부적 주머니를 본 게 전부다. 나흘 전 길을 가다 사무라이와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모자를 써서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사무라이는 칼과 활을 차고 있었다. 그저께 낮 강가에서 도적을 발견했다. 도적은 말을 타다 떨어졌는지 강가에 쓰러져 있었다. 거기 있던 활, 화살, 회색말은 모두 살해된 사무라이의 것이었다. 사실 내가 사무라이를 죽였다. 나흘 전 우연히 사무라이 아내를 보고 그녀를 차지하기로 결심했다.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준다며 사무라이를 유인한 뒤 그를 공격했다. 이후 사무라이가 뱀에 물렸다며 여자도 속여서 마찬가지로 유인했다. 여자는 저항했지만 나는 끝내 그녀를 범했다. 여자는 나와 사무라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고 자신은 그중 살아남은 사람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사무라이와 정정당당한 대결을 통해 그를 죽였는데 그 사이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나는 결국 사무라이의 전리품만 챙겼다. 다만 여자의 단도는 챙기지 못했다. 비싸 보였는데 그게 아쉽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다 목이 말라서 개울에서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목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말을 타다 떨어져 쓰러진 게 아니라 복통 때문에 쓰러진 것이다. 도적은 나를 범한 뒤 달아났다. 남편은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고 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며 그에게 단도를 건넸다. 그런데도 그는 대답 없이 계속 노려보기만 했고 나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의 가슴엔 단도가 꽂혀 있었다. 나는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도적은 아내를 범한 후 그녀를 설득해 같이 도망치려고 했다. 아내 역시 도적과 함께 도망치려고 했고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도적은 이것을 거절했고 아내는 결국 혼자 도망쳤다. 자신을 풀어준 도적은 용서했지만 자괴감에 몸서리치다 결국 아내의 단도로 자결했다. 이후 누군가 내 몸에 꽂힌 단도를 빼가는 걸 느꼈다. 사실 사건의 결과를 본 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보았다. 도적은 여자를 범한 뒤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그저 포박된 사무라이를 풀어줬다. 도적은 이걸 싸움으로 결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사무라이는 이런 여자 때문에 목숨 걸기는 싫다고 말했다. 도적도 이에 동의하듯 그 자리를 떠나려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둘이 결판 낼 것을 요구했다. 결국 두 남자는 결투를 벌였다. 다만 놀라울 정도로 못 싸웠을 뿐이다. 이 어설픈 싸움 끝에 사무라이가 도적의 칼을 맞고 죽었다. 도적은 여자를 데려가려 했지만 도망가는 그녀를 결국 붙잡지 못했다. 이 얘기를 나눈 세 사람은 믿을 사람 없다며 인간사에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려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를 듣고 달려간 하인은 대뜸 아이의 비단옷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무꾼은 그런 하인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인 역시 나무꾼의 위증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미루어 봤을 때 여자의 단도를 가져간 사람이 다름 아닌 나무꾼이 아니냐며 그 점에 기대어 나무꾼을 더욱 더 비난합니다. 나무꾼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하인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비가 그치자 나무꾼은 버려진 아이를 데려가려 하고 스님이 이를 제지합니다. 나무꾼은 자기 집에 아이만 6이라며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스님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다며 스스로 감동합니다. 결국 나무꾼이 아이를 안고 걸어가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은 거짓과 진실이 섞여있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특히 액자식 구성의 바깥에서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 같았던 나무꾼조차 거짓말한 게 드러났을 때 이런 혼돈은 가중됩니다. 영화는 결국 사건에 대한 해답을 주지도 않고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 어떤 증언이 거짓인지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그물로 잡는다는 뜻의 라쇼몽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까닭은 아마 이런 인간성에 대한 고찰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땐 스스로 정직해질 수 없는 본성을 지닌 존재라고 감독은 지적하는 것이죠. 증언들은 서로가 서로의 모순을 야기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던 하인은 라쇼몽 앞에 버려진 아기의 비단옷을 가져가며 인간에 대한 경멸과 불신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회의를 다룬 영화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인이 그랬듯 어떤 증언도 믿을 수 없는 관객은 마지막에 이르러 결국 스님의 입장에 기대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고뇌하는 스님 말이죠. 나무꾼이 아이에게 접근했을 때 스님은 처음에 제지합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속죄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하자 스님은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이 말 역시 나무꾼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스님은 결국 그를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런 허위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한다고 이 영화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화는 사실 나무꾼의 알 수 없는 미소로 마무리됩니다. 이 웃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또한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증언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영화는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왜 인물마다 진술이 모두 다른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실은 하나일지라도 사람마다 해석하고 느끼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 즉 인식의 주관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이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님의 휴머니티에 동의하시나요? 혹은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과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재밌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팩트, 사실은 두 가지죠. 사무라이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죽음의 장면에서 발견된 물건들. 이건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바라보는 각자 인물들의 관점은 다르죠. 타조마루는 사무라이를 죽인 건 맞지만 그건 정당한 결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라이를 죽인 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었던 마사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무라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조마루와 입장이 다르죠. 하지만 죽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사무라이는 영화에서는 환생을 하죠. 빙의죠. 빙의를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실은 동일하지만 누가 죽였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나무꾼은 이 사람은 뭔가 제3자로서 진실을 이야기할 것 같아 보였죠. 싸우기 싫어했었던 타조마루와 그리고 나무꾼, 이들이 마사코의 부추김에 의해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무라이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는 사실을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진실은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과 관점이 연결된 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매우 큰 고민이 생기는데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역시 역사란 무엇인가의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역사는 사실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왜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봤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배경 속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목소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점에만 집중을 해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죠. 특히 자신의 관점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사실을 숨겨버리거나 없었던 사실로 만들어버릴 경우에 그것은 결국은 폭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과 관점, 그것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과 그들의 관점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영화 마지막에서도 그 어려운 줄타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함에도 진실을 믿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나의 꿈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관점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관점에 대한 관용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이 역사는 역사답게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사실과 관점의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진실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하나 준비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 노트에 짧고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자, 오늘 역사를 왜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이죠. 앞으로 배워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역사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